교과 면접은 지금 이런 정도 유형이 있는 걸 확인했고요. 이제 종합에서의 면접입니다. 종합에서의 면접의 유형입니다. 먼저 서울권을 좀 살펴보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부 기반. 근데 이게 과거에는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서류에 뭐가 포함이 됐죠? 자기소개서가 포함이 됐던 겁니다.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 그 다음에 옛날에 추천서도 있었고요. 근데 추천서에 있는 내용은 면접 질문으로 활용하진 않아요. 추천서에 있는 내용 직접적으로 면접 질문에 활용하면 그건 난리 납니다. 그거는 활용하진 않고요. 자기소개서가 포함이 되냐 안 되냐였는데 최근에 자기소개서가 사라졌죠. 그러니까는 서류 기반이라고 표현은 하나 결국은 무슨 면접이다? 학생부 기반 면접입니다. 네, 학생부 기반 면접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기반 면접이 가장 전형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 저쪽 반대쪽에는 어떤 면접이 있느냐? 제시문 기반 면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교과 전형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에게 동일한 어떤 문항을 동일한 시간에 제시를 하고 그 문항을 가지고 동일한 어떤 시간 안에 어떻게 답변하냐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좀 특징을 좀 이렇게 구분을 좀 해보면 학생부 기반은 반구조화라고 그럽니다. 구조화되어 있으나 그 구조화의 정도가 느슨합니다. 유연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뒤에 설명 다시 좀 하면서 같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질문 가는 게 만약에 내가 오늘 20명을 면접을 봐야 돼요. 근데 20명의 면접 질문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개별화되어 있습니다. 개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면접 방식에 이 공정해요? 공정하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면접 방식의 불공정성. 이제 이렇게 얘기하려면 여기서 말하는 공정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다시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 공정이라는 단어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관점으로 왜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 내용이 다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면접 질문이 다 달라요. 20명이 들어왔는데 20명의 면접 질문이 다 달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면접도 일종의 하나의 뭐라고 보시는 거죠? 면접도 일종의 하나의 시험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험을 보는 거고, 이 시험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어떤 주어진 문제에 몇 점의 정답을 맞추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관점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은 또 어떤 게 있느냐?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입학사정관들이 정성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서로 되어 있는 어떤 이 내용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문서가 다 담아내지 못하는 내용, 그 다음에 이 문서가 표현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을 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본다면은 같은 거를 꼭 물을 필요가 있을까요? 같은 걸 꼭 묻지 않아도 되죠. 그 대신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이 서류평가의 점수와 크게 차이가 없으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서류평가의 어떤 한계점을 좀 보완하는 어떤 평가 방식이겠구나라는 관점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학생부 기반 면접은 전부 다 확인하는 거고, 제시문 기반은 그럼 전부 다 이 시험을 보는 거고 이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섞여 있습니다. 네, 어느 한쪽이라고 손 들어서 이렇게 딱 갈라서 이렇게 분류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두 가지 성격을 좀 다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학생부 기반은 좀 확인하는 쪽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거고, 제시문 기반은 학생의 어떤 좀 그 지적인 어떤 좀 역량을 좀 측정하는 쪽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그런 평가 방식이다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부 다 학생부 기반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고, 몇몇 대학, 일부 몇몇 대학에서만 제시문 기반. 그래서 고대, 서울대, 연대, 이상하게 또 딱 저 대학들만 저렇습니다. 네, 저 대학들이 지금 저렇게 지금 하고 있고, 서울교대에서 이런 제시문 기반 면접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 제시문 기반 면접의 평가표 같은 걸 보면요, 이게 딱 고정돼 있어요. 애가 뭐라고 답변하잖아요. 그럼 그 답변을 어디다 집어넣을까만 판단하면 돼요, 평가자는. 그래서 그 칸에 있는 점수 그냥 딱 줘버리면 끝이에요. 네. 그런데 학생부 기반은 어떨까요? 이런 것들도 다 떠나서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평가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류 면접은
면접도 보시는 건가요? 지금 서류 제가 마이크를 왜 드리냐면요. 앞에 했던 거를 봤더니 질문하시는 내용이 안 들어가니까 이 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좀 뭐야 막 좀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질문이 뭐였냐면은 서류 평가를 한 입학사정관들이 면접을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물으셨습니다. 답은 그런 대학도 있고 아닌 대학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제가 그것도 좀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뒤로 안 넘어가죠? 네, 어쨌든. 네. 고대의 제시문 기반 면접의 그 문항을 한번 제가 예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고대 계열적 합전형의 기출문항이고요. 2024학년도에 직접 출제됐던 거고요. 입문 애들이 푸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 시간을 21분을 줍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대기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애기는 대기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의사항 안내, 그 다음에 신원 조회하고 뭐 이런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순번에 따라 한 명 한 명 조교에 따라서 준비실로 들어갑니다. 그럼 준비실에 딱 들어가면은 요거를 딱 문항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습지 뭐 이렇게 메모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분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딱 일어나서 다음 면접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들어가자마자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자, 1번 문항 답변하시죠.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21분 동안 요걸 읽는 거예요. 가, 나, 다, 라를 읽어서 1번입니다. 가의 기억, 싸움, 제시문 나의 향전, 제시문 다의 불복종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말해보시오. 제시문 다의 시민 불복종을 반대하는 주장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의 사장과 제시문 나의 지방의 유력자의 행위를 평가하시오. 제시문 라가 지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필요한지 제시문 가나 다를 모두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나옵니다. 느낌이 어때요? 앞에 지금 교과 전형의 예문을 좀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 예문들과 지금 이 문항의 예시는 느낌이 좀 어떠신가요? 전혀 다르게 다가오시죠. 네. 이거는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문항에는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이 있습니다. 근데 정답이 고정되어 있진 않아요. 하나, 그러니까 무조건 요렇게만 답을 해야 된다, 그거는 없어요. 다른 방식으로 답을 할 수는 있는데 그 경우의 수가 많지 않아요. 몇 가지 없어요. 딱 그 방향으로 정답, 여기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키워드를 어떻게 잘 찾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1, 2, 3번이 연결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시문 문항의 공통점들이 대부분 문항들이 제시문의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1번에 일단 분류를 잘해야 돼요. 공통점과 차이점. 그래서 공통점의 키워드를 무엇으로 설정할 거고, 그래서 가의 차이점은, 나의 차이점은, 다의 차이점은 무엇으로 설정을 할 것이냐.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2번에서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구분한 것을 가지고 또 이런 행위들을 평가해야 되죠. 그런데 그냥 평가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뭐라고 돼 있죠? 저거의 관점에서. 그러니까는 문항의 조건들이 이렇게 분명히 제시가 돼 있어요. 그 제시되어 있는 문항의 조건에 충실하게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답변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도 만약에 얘기를 하다가 가에 대한 내용을 빼먹고 나나 다만 활용해서 답변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감점 요소가 되는 거예요. 부분 감점 요소가 되는 겁니다. 가나 다를 다 활용해서 어쨌든 언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린다? 7분입니다. 7분 안에 이 세 개를 쭉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막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끼리는 이 제시문 면접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말로 하는 논술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말로 하는 논술이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제법 이런 류의 문항을 가지고 좀 긴 시간 나름 좀 준비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사실은 좀 쉽게 대응하기는 어려운 그런 유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문 봤으니까 이제 자연도 한번 봐봐야죠. 자연입니다. 살짝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자연 문항은 가부터 이제 수식 막 나옵니다. 막 수식에 뭐 제가 읽지도 못합니다. 그냥 뭐 그런 수식들이 막 나오고 뭐 이제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좀 이제 문자로 이렇게 나옵니다. 가나 다 나오고요. 라에 가니까 이제 수식이 좀 막 나오죠. 그리고 마, 바 이렇게 있습니다. 시간은 똑같습니다. 21분에 7분입니다.
1번, 가부터 라를 읽고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개념을 말하래요. 그 다음에 2번, 마와 바의 내용을 1번에서 답한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하래요. 그 다음에 3번, 1에서 답한 개념이 적용되는 예를 사회현상에서 찾으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아래 대화를 문제 1에서 답한 개념의 관점에서 논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죠, 이것도. 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자연이다 보니 이제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자연과학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이 답이 뭘까요? 여기서 이 키워드를 잘못 찾으면 이건 그냥 땡이에요. 이건 아웃이에요. 이거는 뭐 어떻게 엮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방법 없어요. 그리고 공부를 좀 한 학생이라면은 뭐 이거의 키워드를 찾는 거는 그렇게 크게 무리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답은 이게 유도입니다. 유도. 네. 1번이 패러데이의 법칙에서의 전자기 유도. 그 다음에 저 잘 모르는데 무슨 쌍극자 유도 이런 게 있대요. 네. 다는 저 백혈구의 무슨 뭐 유도가 있대요. 몰라요, 저도. 네. 이거 다 유도입니다, 유도. 네. 그러니 1번, 2번, 3번, 4번에서도 보면은 1번에서 유도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가나다라에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2번은 마와 바에 있는 것들이 그 유도라는 것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현상에서 유도. 네. 그러니까 교통법규를 사람들이 잘 어깁니다. 그럼 이제 그 교통법규를 잘 지키게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는 거죠? 벌금을 세게 뭐 물린다든가, 뭐 벌점을 뭐 매긴다든가 이런 거, 모범 답안에 나와 있는데 이런 답변입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나는 날씨가 추우면 붕어빵을 많이 사 먹어. 그랬더니 철수가 요즘은 날씨가 춥지 않아서 내가 붕어빵을 많이 사 먹지 않았구나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게 적절한 답변인가요? 네. 유도를 잘못한 거예요. 네. 그 영희의 저 문장을 가지고 같은 진리값인 다른 표현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걸 지금 못한 거예요. 유도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P면 Q인데 P면 Q인데 not P니까 not Q다. 지금 이거를 지금 그대로 철수가 따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not Q이면은 not P다. 이게 대우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논리학에 이런 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문장을 바꿔야 된다. 이건 잘못된 유도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요 문장의 핵심입니다. 요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죠. 쉽지 않죠. 근데 어쨌든 이런 키워드를 찾는 연습, 그래서 이 키워드를 가지고 연결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시문은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 제시문 면접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뭐 설명할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집에서 연습하기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쉽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결국은 뭐 집에서 연습하는 방법은 제가 볼 때 그거밖에 없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찾아서 가장 비슷한 문항들을 좀 많이 찾아서 그냥 계속 연습시키는 것 외에는 사실 저는 따로 방법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집에서 연습할 수 있는 면접 연습은 학종에서의 서류 기반, 학생부 기반 면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의 기출문항입니다. 건국대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무엇을 묻는 건지,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건지에 주목해서 한번 문항들 한번 봐보시죠. 철학가입니다. 롤스의 정의론이겠죠. 정의론을 읽고 성적우수 장학금이 정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했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학과에서 지역답사를 다니며 광무개혁을 조사했는데 이게 쭉 보시면요. 질문을 보시면요. 앞에서 내가 교과전형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이긴 한데 뭐뭐 했는데로 문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전부 다 뭐뭐 했는데 앞에 있는 일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있었던 일들인 거죠? 그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있었던 것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짚어서 너는 그래서 이 사건을, 이 교육활동을, 이 이벤트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역으로 물어보는 거죠. 이것들을 쭉 묻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애들이 이 문항을 가지고 하나를 답변을 하는데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 보통 한 20초에서 30초 걸립니다. 뭐 길게 안 가요. 대부분. 이제 짧게 그냥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교수가 그 질문을 딱 들으면은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음 질문 그냥 바로 물어볼까요? 아니에요. 학생부 기반에서는 웬만한 대학은 대부분 다 그 이후에 꼬리물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생이 앞에서 답변한 그 앞에 제가 말씀드린 한 2, 30초 정도 이렇게 이야기한 어떤 그 내용 중에 논리적인 허점 또는 어떤 잘못된 표현 또는 답변을 얘가 굉장히 잘했다 하더라도 반대 입장에서의 무엇인가를 묻는 또는 이제 반대 상황 또는 정말로 얘가 이거를 깊이 있게 자기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질문들이 계속해서 달라붙는다로 그 관점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점으로. 네.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좀 쭉 보일 겁니다. 네. 쭉 보일 겁니다. 대부분 다 그런. 여기에 이 자료를 만드신 분은요, 의도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한 그런 유의 문항으로만 편성을 하신 거예요. 네. 이렇게 다 편성을 한 겁니다. 네. 충남대 학종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딱 3개로 구분해서 제시를 해 줬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면접 시작을 위한 기본 질문입니다. 충남대학교 캠퍼스를 본 느낌이 어떤가요? 오늘 면접에 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왔나요? 진로 희망과 연관해 지원 동기에 대해 간단히 말해보세요. 이 3개를 면접 시작하기 전에 던지는 질문으로 아주 친절하게 충남대에서는 이걸 딱 제시를 해줬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했느냐가 평가에 반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감 잡으셨죠?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는 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질문을 왜 던지는 거죠?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진짜 목적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하는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가 이 면접장 분위기에 좀 적응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좀 긴장이 풀어지게끔. 그러니까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네. 밥 먹고 왔어요? 뭐 날은 춥지 않았나요? 네. 충남대 캠퍼스 본 느낌이 어때요? 그랬더니 후졌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애들은 아무도 없을 거잖아요. 뭐 대학에 와서 대학생들 옆에 보고 하니 저도 얼른 대학생이 되어서 이 캠퍼스를 거닐고 싶습니다. 교수님과 같은 강의실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뭐 다 이런 류의 답변을 하죠. 그냥 그 시간을 주는 거예요. 2번째 목적도 있습니다. 뭘까요? 그 평가하는 교수들이 다음 뭐 물어봐야 되지? 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시간으로 쓰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빠르게 애들이 계속 나가고 들어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얘가 어떤 애였지 하고 잠깐이라도 좀 확인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서 이런 그냥 하나마나한 질문, 얘가 어떻게 답변해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질문 하나 딱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서 그럼 얘는 핵심 키워드가 이거니 요걸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도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충남대가 이런지는 전 잘 몰라요. 네, 진짜 충남대가 이런지는 전 잘 모릅니다. 전공적 합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얘가 지원한 그 학과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이거는 학교 생활 속에서 충분히 경험했을 만한 갈등 상황이라든가 관계 문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묻는 질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질문하고 앞에 있는 저 질문에서는 답변을 잘못하면은 앞에 있는 질문하고는 다른 거죠. 다 이게 평가 대상이 되는 질문들인 거죠.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